짜라잔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수업 시간 좀 길었죠. 지난번 영상이 1시간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그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 지난번 영상 1시간 중에 단 1분도 쓸데없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진짜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수업 시간은 조금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개. 소개. 이번 수업 시간부터는 진짜거든요.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배울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술을 수업하면서 단연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는 게 바로 투시였어요. 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왜 투시를 어려워하는지.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림을 가르치고 또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뭐 미술 학원을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아웃풋을 내봤는데 통계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투시를 수업할 때 이 남성분들이 그닥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남성분들은 그냥 설명하면 아 그렇죠 당연한 걸 왜 굳이 이걸 시간 내서 가르치시지? 이런 느낌이 진짜 많았는데 여성분들은 오래오래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려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남녀를 굳이 뭔가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가 좀 공간적인 어떠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빅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남성분들보단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투시에 대한 개념을 A부터 Z까지 한번 쭉 풀어볼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인사했죠?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투시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투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뭔가 막 3점 투시, 2점 투시, 1점 투시 어디서 뭔가 막 들어본 이야기들도 있고 막 소실점, 뭐 원근법, 뭐가 더 가까운지 뭐가 더 멀리 있는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시라는 것은 거리예요. 근데 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투시입니다. 그럼 내가 있고 바라보는 물건이 있다라면 나와 그 바라보는 물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거리를 표현해내는 것이 모두 다 투시이자 원근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관찰할 때는 동영상이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처럼 찰칵 찍혀진 것을 그림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익혀보셔야 돼요.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장면을 화폭에 담아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설명드려보면 아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고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높이에 있는지 내가 이 물건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통합하여서 여기 나타내면 그때부터 우리가 투시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말로는 다 이해가 돼. 근데 그림으로만 그리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근데 여기는 또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D 입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 종이 그리고 캔버스는 2D 평면이에요. 그러면 3D를 어떻게 해야 이 입체를 평면 안에다가 옮길 수 있을까? 그러면 다 싹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하는 이 투시라는 것은 실제 사물인 이 3D의 공간을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 2D의 세상 속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뭐 도화지 위에서 이제 남은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투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뭐가 나랑 조금 더 가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가까이 있어 보이고 얘는 좀 멀리 있어 보인다. 그죠? 쉽죠?
그러면 투시의 규칙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 그러면 크게. 멀리 있어? 작게. 그쵸? 작게. 요거 두 가지의 규칙을 잡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 버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말로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거리는 무엇과 무엇의 거리냐라고 하면 나. 근데 여기서 계속 나 이러면 좀 별로니까 관찰자라고 할게요. 관찰자와 관찰하는 대상의 거리. 이 거리에 따라서 사물을 조금 더 나와 가까우면 크게, 그리고 나와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그려주시면 투시가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그런데 이 투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원래 사실은 우리가 3D 세상, 이 입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D 세상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 2D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사실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2D에다가 3D를 이렇게 옮겨놨을 때 어떻게 해야 이 2D를 보다 좀 더 사실스럽게 보이게 할까?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착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착시를 어떤 식으로 일으켜야 보다 사실적인 착시가 일어나는지, 이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투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아리송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번에는요, 제가 요런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3등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3등분, 여기 이렇게 3등분. 그러면 균일하게 3등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라고 하면 나와 관찰자 그리고 대상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거리, 공간에 상관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추가가 되면요, 이때부터 그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안녕, 난 여기서 이 사물을 보고 있어. 요렇게 보고 있지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리실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A라고 부를게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B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나라는 사람과 A가 더 가깝습니까? B가 더 가깝습니까? A. 그쵸? 그러면 A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B는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뭐야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데요? 비슷한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가까워요? 요 길이가 나랑 더 가까워요? 두 번째 거. 그쵸? 얘가 나랑 조금 더 가깝죠? 그럼 얘를 좀 더 길게 그려야 될 거잖아요, 얘보다는. 그리고 얘는 좀 짧게 그려야 될 거고, 그럼 이 길이가 좀 짧아졌죠?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등분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딱 요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를 A라고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B라고 한번 봐볼게요. A가 가깝습니까? B가 가깝습니까? A. 그쵸? 그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작아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센치로 봤을 때는 3등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투시를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 즉 이 뒤로 갈수록 조금 작아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해진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3등분을 내는데, 여기가 만약에 한 7cm가 나오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3등분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좁게, 앞에 있는 건 조금 더 넓게,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제일 넓겠죠. 네.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들겠죠. 이러면 이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두면 평면이고 이렇게 두면 공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빳빳하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누워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개념을 정말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되게 멋진 풍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실 거예요. 아, 예쁘다. 이렇게. 고개가 움직이죠. 시선이 움직이고 고개의 각도가 틀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시를 관측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투시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단 내가 보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눈동자는 움직이셔도 되는데 고개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 고개의 각도를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관찰하기 시작하면 투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종이컵을 준비를 해봤는데 요 위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동그랗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든 계속 동그랗죠. 네. 근데 이 종이컵을 만약에 이렇게 눕혔어요. 어. 지금은 이 카메라 각도에서 평면으로 보인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종이컵이 평면으로 계속 보여야 돼요. 이 위가 안 보여야 돼. 내 보여지는 시야에서는 이 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 종이컵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점점 이 위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이컵이 내려가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요. 그치. 그러면 종이컵 윗면의 모양이 계속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종이컵이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눈동자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윗면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투시를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쳐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눈에 보여야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관측할 때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이시는 훈련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건 카메라 각도로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카메라랑 이 종이컵이랑 일직선상에 놓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 윗면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종이컵이 내려가게 되면 이 아래 이 동그란 면이 보이는데, 이 카메라랑 이 종이컵이랑 같은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요, 종이컵이 아무리 내려가도 이 윗면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일정하게 두신 상태에서 이 종이컵만 이렇게 살짝 밑으로, 고개의 각도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윗면에 대한 투시가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그려봤어요. 이제 눈높이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이 눈높이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 종이컵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내 눈높이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냥 직선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이 눈높이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타원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이 눈높이에서 위든 아래든 멀어지면 내 눈에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아져요. 사물이 내 눈높이에 걸쳐지면 걸쳐질수록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다 보니까 사물이 눈높이와 가까워지면 커져요. 요거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종이컵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작아지면서 조금 더 원형이 보이겠죠. 조금 더 밑으로 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작아지면서 조금 더 원형이 보일 거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눈높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더 작아지면서 더 동그라미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더 작아지면서 더 동그라미가, 더 내려갔어. 그러면 완전히 작아지면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얘네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종이컵 나오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연결해도 도형 하나 나오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투시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해야 보여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선을 고정했을 때 도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 눈높이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물을 관측하고 있고요. 아까 동그라미 했으니까 동그라미는 이제 생략하고, 여기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네모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삼각형은 내 눈높이에 딱 이렇게 두면 여기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삼각형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조금 작아지면서 이렇게,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삼각형의 원형을 닮아가면서 조금 더 작아지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벽한 삼각형의 원형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작아지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도형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 네모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에 딱 걸쳐져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이런 마른 목걸이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작아지면서 원래의 네모의 모양을 점점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이렇게 연결하면 네모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좋아!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관찰할 때 이렇게 관찰하진 않겠죠. 이렇게 내 고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눈동자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버릇이 이제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투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반 스케치도 막 다니고 싶고 막 사물을 완전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려내고 싶은데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잖아요. 사물을 관찰할 때 내 눈은 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눈높이에 따라서 이 형체가 바뀌고 내 눈높이에 가까워지면 커지고 눈높이에서 멀어지면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면요, 사실 투시는 끝이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합체하고 응용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체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것도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제가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어요. 딱딱딱딱, 뭐 정육면체 정도야 뭐 그냥 슥슥슥슥 스케치 없이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쉽죠, 정육면체. 딱 그리면 돼요. 그럼 이 정육면체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 여기 있는 면, 그리고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이 면들까지 전부 다 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물체를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치, 원래. 그쵸.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인 3D 데이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2D로 바꾸려면 2D만의 공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공식은 투시예요. 그럼 투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아까 배웠던 거 뭐였어요? 그러면 나와 대상의 거리. 그러면 이거 볼 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적어도 내가 여기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윗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윗면이 보이려면 이 물체보다 내가 한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 이쯤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 물건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얘를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헷갈리시거든요.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직선상의 거리는 B가 훨씬 더 가까워. 그치. A가 진짜 멀어. 근데 실제로는 A가 더 가까이 있어요? B가 더 가까이 있어요? A가 더 가까이 있죠. 요거 좀 이해가 되세요? 난 알겠는데. 그치? 얘를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여자로 그릴까?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실제 내 눈높이는 이 도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거리는 A가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A를 크게 그려야 돼요? B를 크게 그려야 돼요? A. 그쵸. 나랑 더 가까운 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나랑 멀리 있는 거를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B를 조금 더 작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작게 그리지? 그러면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를 우리가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C가 나랑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까? D가 나랑 좀 더 가까이 있습니까? D. 그쵸. 얘가 D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D보다 C가 더 짧으면 돼요. 근데 짧게 되면 얘랑 안 만나잖아. 근데 얘도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짧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깎이는 거야. 요거 이해가 돼요? 양쪽 깎아. 그쵸. 양쪽을 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우리가 A, B, C, D, E라고 봅시다. 다 나오겠다 오늘. 그치. 그리고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F라고 볼게요. E가 가까워요? F가 가까워요? F. 그쵸? 얘가 F예요. 그리고 얘가 E인 거예요. 그러면 이 F가 E보다 더 길어져야 되는데 있는 거를 늘리기보다는 뒤에 있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에서의 가장 큰 규칙 첫 번째 하나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가급적이라면 뒤에 있는 것을 작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투시를 할 때는 크게 그린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멀리 있는 걸 작게 그린다로 개념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E가 이렇게 짧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 D랑 이 FG, 여기 G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G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짧아지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거기도 아까 여기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당연하게 이제 여기도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지면 실제로 정육면체는 모든 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 그치.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되고 이 길이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3D를 2D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거리가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이 거리가 얘보다 더 짧아져야 더 사실적으로 입체감이 있게 보인다.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똑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 정육면체를 그릴 때 아까처럼 무식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투시가 틀렸다라고 보는 거야. 요렇게 그냥 뭐 생략 없이 축소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 티가 나죠. 이거는 평면이구나. 그러면 이 평면을 3D로 바꾸기 위해서, 평면을 입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략이 필요하고 조금 더 축소가 필요한 이제 이런 뒤에 있는 건 좀 더 작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좀 더 크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물의 안정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요거. 요 모양이 요 모양인 거야. 그럼 이제 요 모양에다가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서 3등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똑같이 자로재는 듯이 이렇게 3등분을 해버리면 되는데 왜? 얘는 평면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작아져야겠죠. 좁아지게. 그쵸. 그러면 이 앞쪽으로 갈수록 얘네가 넓어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게. 이게 얘네와 얘네를 올바르게 3등분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 센치대로 이렇게 3등분을 해버리면 얘네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 투시에 맞춰졌다. 그리고 이제 얘도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큐브의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공간을 A, 이 공간을 B라고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넓어야 돼요? B가 넓어야 돼요? A. 그쵸. 그러면 여기를 이제 C라고 둘게요. 그러면 B가 넓어야 돼요? C가 넓어야 돼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아요. 왜냐? 같은 공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B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 A, B, C, D, 여기 D가 이렇게 있어요. B가 더 커야 돼요? D가 더 커야 돼요? B가 조금? 그쵸. B가 조금 더.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차분하게 작아지는 것을 만들게 되면 공간을 살렸구나. 그럼 투시를 사용했구나. 그리고 뒤로 갔을 때도 작아지지 않고 똑같은 공간을 유지하면 이것은 평면적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 어렵지 않았죠? 진짜 여기까지 쉬웠다라고 얘기해줘. 여기까지는 굳이 뭐 따라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야 뭐 이해가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란 말이야. 멀리 있는 건 좀 작게 보이는구나. 가까이 있는 건 좀 더 넓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실제 사물의 사이즈를 그대로 갖다 놔봤자 크게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나와 물체의 거리를 잘 계산해서 뒤에 있는 건 조금 작게, 앞에 있는 건 좀 크게 그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투시에서는 크게 그리는 것보다는 작게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까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면 이제 오늘 진도의 대망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 이 앞선 영상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한번 붕 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시를 조금 더 올바르게 배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고 좀 걱정되긴 해.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모든 물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뭔데요? 뭘로 구분이 될까요? 그러면 자연물과 인공물. 사람이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느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연필깎이는 자연물입니까? 인공물입니까? 인공물. 인공물이죠. 사람이 만들어냈으니까. 이 연필은 뭐예요? 인공물. 그쵸? 그럼 나는 뭐예요? 자연물. 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인공물인가? 아니야. 자, 그래서 모든 공산품들, 뭐 자동차, 건물, 뭐 책상, 의자,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어떠한 각이 존재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인공물이라고 해요. 근데 뭐 동식물들 있죠. 뭐 새, 파도, 뭐 나무, 뭐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시는요, 인공물일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자연물일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투시가 제대로 보이려면 각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 각과 이 각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 투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투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인공물이에요. 반듯한 거. 반듯한 거. 근데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혹은 생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풍경화를 그리고 싶어, 그리고 뭔가 그냥 바다에 뭔가 이런 인물화 막 이런 자연물들이 좋아 라고 하시면 이번 수업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클라이막스를 딱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열리실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자동차가 좋은데, 나는 기차, 뭐 에펠탑 그리고 싶은데, 나는 건물, 어반 스케치 드로잉, 뭐 이런 자연물과 인공물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재된 양상을 그리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 다음번에 투시 2탄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투시 2탄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물, 인공물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으니까 일단은 자연물과 인공물 둘 다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공간이에요.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간에 대한 투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봐요.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바닥 어디 있어요? 하면 이쯤이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럼 땅바닥을 그려봐요. 그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여기에서 땅바닥이 어떤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까? 이 땅바닥을요,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바닥이 멀리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좁아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땅바닥이 좀 더 넓어지겠다, 그죠? 요렇게. 요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내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 안녕. 내가 뭔가 사물을 보고 있지. 그럼 나는 여기 한 이쯤에 이렇게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선으로 요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요렇게. 그리고 얘는 요렇게. 나와 멀어질수록 좀 작아져야 된다, 그죠? 그럼 요렇게. 간격은 똑같은 거지 실제로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멀어질수록 점점 좁아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왜 이 선들이 한 선에서 안 만나나요?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바닥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선의 끝은 한 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들이 내 시선의 끝에서 뭉쳐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건 제가 다음번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땅바닥이 있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정육면체, 우리 아까 계속 그리던 이 정육면체를 여기다가 엄청 크게 한번 그려볼 거야. 세울 거야? 세울 거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면 돼요. 안녕, 나는 정육면체. 이렇게 생겨 먹어져 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A라고 볼게요. 얘를 우리가 B라고 볼게요. 얘를 이제 우리가 C라고 볼게요. A가 가까워요? B가 가까워요? A. 그쵸? 내가 여기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 있으니까 A가 나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로 갔을 때 B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선의 길이가 이 선의 길이보다 짧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얘네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좀 더 길어지고 여기가 좀 더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C 있죠? C. A부터 C까지 있는 이 선. 그러면 B가 더 가까워요? C가 더 가까워요? 그것도 B? 그쵸. B가 나랑 조금 더 가깝겠죠. 그럼 이 선이 길어야 돼요? 이 선이 길어야 돼요? 앞에 거. 그쵸. 그러면 선이 줄어들면서도 얘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으니까 이 선보다는 길게끔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 여기를 다시 한번 A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C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C 그리고 아래에 있는 C 중에 뭐가 나랑 더 가까워요? 아래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있는 거? 나랑 아, 더 어. 가깝죠. 어. 왜? 내 눈높이는-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 눈높이와 가까운 거. 그러면 이 C랑 이 C를 비교하면 이 위에 C가 좀 더 나랑 가깝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선이 길어야 돼요? 여기는 이 선이 길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거.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조금 더 길죠. 응.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얘가 이렇게 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선생님 아까 투시를 수업할 때 확대보다는 줄이는 거. 그쵸, 축소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기니까 얘를 확대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걸 잘라냈을 때가 조금 더 편안하고 올바르다. 그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새로운 B를 갖다 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A와 새로운 B를 이렇게 나열한 요 선이 길어야 돼요? 아니면 이 선이 더 길어야 돼요? 위에 거. 그쵸? 그러면 확대할 게 아니라 축소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도형 하나가 이렇게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뒤쪽에다가 제가 이 정육면체를 하나 더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 사이즈를 또 이렇게 둬버리면 안 되겠죠. 엄청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작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작게 그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 봐요. 내가 여기 지금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쪽 면이 보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도형도 이렇게 그려버리면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도형을 그릴 때는 얘가 반대쪽 면이 보여야 돼. 그쵸, 이 면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선생님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는 이 면이 넓게 보이는데 왜 여기는 이 면이 이렇게 쪼꼴락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눈높이에서 네모난 도형이 눈높이에 딱 걸쳐져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눈높이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납작해져. 그쵸? 그러면 눈높이에서 얘가 나랑 좀 더 가깝죠. 그럼 이 부분이 넓어야 돼요? 납작해야 돼요? 납작? 얘보다는 납작해야 돼.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얘는요 더 납작하게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면 맞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 네. 여기까지 좀 괜찮을까? 그러면 나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나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 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 투시에 대한 코드 그릴러 이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분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그려드릴 건데 이건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가볍게 십자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나의 눈높이야. 모든 물건은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정육면체를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내 눈높이에, 내 눈앞에 정육면체가 딱 있기 때문에 윗면도 안 보일 거고 옆면도 안 보일 거고 여기 있는 옆면, 이 밑면도 안 보일 거예요. 면 하나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정육면체를 이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높이에 살짝 멀어지니까 조금 작아져요. 그리고 옆면이 살짝 콩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 A, B, C, D 중에 뭐랑 나랑 제일 가깝습니까? 그럼 비슷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가 나랑 좀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짧아져야 되죠.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갑자기 걱정돼? 걱정돼. 그럼 만약에 여기다 도형을 하나 더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I'm here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쪽에다가 도형을 하나 더 갖다 놔 볼게요. 그럼 얘보다 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 그쵸,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면서
옆면이 조금 더 많이 보여야겠죠? 근데 옆면이 많이 보이면서도 조금 더 이 네모난 모양 가깝게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도 또 하나 갖다 놨어. 그러면 얘도 작아지면서 이렇게. 어우. 자,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좌우로만 나열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 위로 한번 이렇게 공중에 한번 플로팅을 시켜보자. 공중에 이렇게 떴어.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졌어. 괜찮아. 근데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나랑 뭐가 더 가까워요? B. 그쵸? 그러면 이 A가 좀 더 줄어들어야겠죠. 요렇게.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 밑면이 보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눈높이에서 많이 멀지 않으니까 살짝만 보이겠죠? 요렇게. 그러면 조금 더 위로 띄웠어. 한 이쯤 이렇게 있대. 그러면 더 작아지면서 이렇게.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갔어. 그럼 밑에도 똑같은 거야. 요렇게 하나, 그리고 더 밑에 있어. 그러면 더 작아지면서 윗면이 더 많이 보이면서 요렇게 하나. 아, 근데 선생님 위랑 옆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랫부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됐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시에서 가장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있대. 여기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여기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갑자기 평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얘를 우리가 A라고 둘게요. 얘를 우리가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를 C라고 둘게요. A가 나랑 제일 가까운 건 이제 알겠어. 그럼 C가 가까워요? B가 가까워요? C.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나와 정중앙에서의 거리를 이렇게 한번 재봐요. 그러면 이 B랑 거리보다 C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요렇게, 요 길이가 요렇게 까지는 괜찮은데 B가 더 짧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요렇게 깎아. 요렇게 깎아. 그리고 이제는 내 아래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윗면도 보여야 되고 내 옆에 있으니까 옆면도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넙대대하게 그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랑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얇아져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쪽으로도 가버렸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면은 비슷해야 돼요. 여기 보여지는 각도나 여기 보여지는 각도가 서로 큰 각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층은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윗면은 여전히 얍상해야 돼. 근데 이 옆면이 조금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 그럼 이제 여기도 있대, 여기도. 그러면 이제부터는 넓어진다, 그죠? 그리고 얘도 넓어질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 얄밉다. 여기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해? 그려야지. 요렇게. 옆면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대. 여기.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똑같아. 쉬워. 여기 이렇게. 선생님 저 이건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뒤집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바깥쪽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는 물체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투시에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투시에 맞춰진 네모난 도형들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은편은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투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끝내봤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속았다
전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연필 기본기라고 해서 뭐 사과나 뭐 이런 뭐 체리 이런 거 그릴 줄 알았는데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본기, 뭔가 사과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사실스럽게 그려내지, 연필톤을 어떻게 더 부드럽게 쌓아내지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 그 위에 어떤 기본기가 쌓이고 쌓이든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정말 진지하게 다뤄보겠다, 미술에 대한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미술의 뼈대가 되는 가장 큰 이론들은 잡고 가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론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2개밖에 없어요. 형태와 색. 그럼 이 형태는 원근법. 어떻게 해야 좀 더 멀리 있어 보이나, 어떻게 해서 가까이 있어 보이나, 즉 투시겠죠.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색채 이론. 근데 이 색채 이론도 2가지가 있어요. 진짜 순수한 색을 다루는 채도, 그리고 빛을 다루는 명도. 근데 요거는 연필로 수업할 수 있는 건 명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채도가 더 중요해요, 명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명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명도는 절대적이고 채도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보시다가 꼭 반드시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거 지금 배워봤자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써? 다 써. 진짜 다 써요. 이걸 알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모르는 채로 그냥 안 쓰는 거는 정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미술을 이제 막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본이 되는 이런 이론들부터 올바르게 쌓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우선 제일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의 시선과 나의 눈높이와 그리고 이 대상의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피부로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요. 요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자르게 되면 평면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격을 다르게 가져가면 오히려 공간이 느껴지는구나를 깨닫고 나시면 요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얘는 지금 평면처럼 보이고 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입체로 보이는 이 차이를 알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연습해 보셔야 돼요. 보여지는 모든 전방위 360도 각도에 따른 이 도형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암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진짜 어려운데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갑자기 난이도 점프가 엄청 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활용 예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육면체를 그리실 겁니다. 근데 이 정육면체를 그리실 때 연필로 연하게 전부 이 모든 면이 똑같을 수 있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넙대대하고 부한 정육면체가 나올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자를 가지고 와서요, 모든 길이가 똑같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여기 8cm 나오네, 여기도 한 8cm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게 생각보다 이상한 정육면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육면체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나랑 제일 가깝고, 얘가 2번째, 얘가 이렇게 3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눠보시고, 이 A와 B 이 거리와 이 A와 B 요 거리가 비슷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A랑 B랑에서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B는 조금만 이렇게 작아지면 되고요. 똑같은 사이즈만큼 이렇게 줄여주시고,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줄여서 이렇게, 훨씬 더 줄여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서로 안 만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각도를 안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투시에 맞는 도형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감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요런 도형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셨다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정중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면의 정중앙은 어디일까?
그러면 이 면이 한 요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실제로 이렇게 센치를 이렇게 잰 다음에 여기 몇 센치가 나올까? 여기 6cm가 나오네. 그럼 3cm 지점인 여기가 정중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정중앙은 여기가 나랑 조금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좀 더 벌어지고 여기가 나랑 멀리 있으니까 좀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중앙은 한 이쯤에 이렇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여기 정중앙을 여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 거리의 절반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좀 더 가야 되니까 여기가 절반,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이 여기가 절반. 그래서 절반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깎아보세요. 근데 깎아내실 때도 봐봐요. 이 거리랑 이 거리 중에 뭐가 더 길어야 돼요? 가까운 거. 그쵸? 얘가 더 길어야 되죠. 그러면 얘랑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버리게 되면 제가 이 위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길이 이렇게 똑같이 잘라버리면 얘네가 살짝 이렇게 기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맞구나. 그래서 일단은 4등분부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를 가져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로 앞쪽이 길게 나왔나? 앞쪽이 한 4.5 나왔고 뒤쪽이 한 3 나왔네. 앞쪽이 좀 더 길게 나왔구나.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그러면 정육면체가 하나 더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보이세요? 여기 정육면체 굉장히 귀엽게 숨겨져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정육면체를 빼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정육면체가 여기서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안쪽을 그려주시면 돼요.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그래? 필요 없는 선을 살짝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겼어. 구멍이 생겼죠.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냐라고 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토막을 이렇게 빼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오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둡겠다 싶은 부분에다가 빛끝만 이렇게 쳐볼게요. 빛은 다음번 수업 시간 때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다룰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할게요. 이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을 우리가 A라고 볼게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B라고 볼게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C라고 볼게요. 뭐가 나랑 제일 가까워요? A 아닐까? 똑같아요. 똑같아? 네, 똑같아요. 내가 요 정도 눈높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길이상 A가 나랑 조금 더 가깝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A, B, C가 거의 비슷한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을 우리가 D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얘를 우리가 E라고 봅시다. D랑 E랑 뭐가 더 가까워요? 그것도 비슷해?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대상의 거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자로 쟀을 때 똑같아야 합니까? 서로 달라야 됩니까? 비슷해야 돼. 그렇죠.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 뭐가 더 가까워요? 그럼 서로 비슷하죠. 얘 길이와 얘 길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뭐가 더 나랑 가까워요? 비슷해요.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계속 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이 투시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살짝 핥아봤는데 이 다음번에는 투시에 대한 심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분명히 투시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거든요. 그때 그때라도 생각이 나시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투시를 배워야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평면적일 수도 있고 입체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정답이야 라고 하면 투시를 방금 배웠기 때문에 그림은 무조건 입체적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너무 좋죠. 피카소의 그림은 평면적이고 그리고 앙리 마티스의 그림도 평면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웬만한 화가 작가님들의 그림은 평면적인 구성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평면 구성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입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셔야 그림을 옮겨서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꾸만 형태가 틀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재주가 없거나 그림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림을 대하는 뭔가 이 피지컬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관찰할 때도 이렇게 관찰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사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투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이 주변에 보이는 얘는 어떻게 보이는구나가 올바르게 확립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시를 배우고 나야 올바른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사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 응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시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에게 필수 불가결적으로 배워보셔야 된다. 근데 배운다와 마스터한다는 또 다른 말이에요.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아까의 예제를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너무 틀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안녕! 사람들이 숙제를 열심히 할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한 지도 2년, 3년 좀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실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막 오늘 당장 배웠으니까 복습해야지, 예습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정말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근데 그런 100명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수업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오늘의 수업에 대한 요약본과 그리고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이 이렇게 하나름 담겨져 있는 그 종이 뭉탱이를 팝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웬만한 이제 서적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해보시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다라든지 질문이 생기시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